네, 60민주항쟁 30주년 이야기 앞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군사정권을 민주세력과 시민의 힘으로 저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0민주항쟁 당시 서울뿐 아니라 경남 곳곳에서도 투쟁에 나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1987년 6월 10일 경남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마성교구 칠원성당의 배진구 베드로 신부님을 모셨는데요.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신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민주항쟁 60항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여러 분을 찾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신부님께서 또 이런 거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당시의 경험을 또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부님께서는 2007년이죠. 그 당시에 60민주항쟁 20주년을 맞던 해에 경남 20주년 집행위원장까지 맡으셨지 않습니까? 예. 감회가 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후에 다시 또 10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예, 자 30주년을 맞는 이런 소감이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역사의 현장에 계셨던 분으로서 30주년을 맞는 이런 감회와 소감 또 의미 어떤 게 있을런지요? 그 당시 좀 아까 소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정치에 관한 우리 국민들의 또 다른 모습이 어쩌면 6월 항쟁이 갖는 네.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이니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정권에서 하는 이야기들만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 당시 크게 공감대를 이루었던 민주, 자주통일, 정의, 구현, 평화 이러한 공통 가치 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요구되던 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 나온 것이 시위대였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길렀던 것이 집행부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그리고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새롭게 시작된 기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때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도, 성취도와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의 누림에 대한 자유 이 부분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그 사이에 많이 좀 성장을 했습니까? 물론 성장은 했죠. 그런데 그 운동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네. 어쩌면 요즘 말하는 소위 신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경제 제일 원칙 이런 것들 때문에 양극화가 또 너무나 심하게 드러나고요. 그래서 평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가치들이 자꾸만 희석되어 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또 다른 가치에 대한 과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신부님 또 다시 87년으로 다시 좀 돌아가서 말씀을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정말 1987년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역사에 정말 많은 그런 사건들,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이런 사건, 사고 그리고 이런 집회들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리고 경남에서는 마산 그리고 진주에서도 이런 집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기억하시는 그 당시에 60항쟁 어떤 모습들이고 어떤 상황들이었는지 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경남 쪽에 86년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냐면 네. 대우조선에 이석규 여사 사건이 생깁니다. 체류탄 때문에 네.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분위기는 다 마련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7년으로 넘어오면서 네. 이제 박종철 사건 이런 것들이 촉매제가 되어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학생들이 총학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었고 또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각계각층의 계층 사람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나 또는 가치에 대한 희구 이런 것들 때문에 세력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이제 결정적으로 6월 10일 날 어쩌면 마산 사태가
전국화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네네. 3.15 의회탑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가 이게 정부가 새어나가서 아, 네. 장소를 옮겨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동동 사거리에서부터 네. 불종거리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거기서 6호 광장을 가서 예.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그 대치를 이룹니다. 네. 그때 운동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A팀과 이집트 대표팀과의 경기가 생중계로 전국에 맞습니다. 그 중계되고 있었는데 그 체류탄 때문에 이집트 선수들이 이제 운동장에 나뒹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경기가 중단되고 이제 관중들이 그 입장료 환불을 요구하면서 네네. 정문으로 몰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위대와 관중이 한데 어우러지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수만 명의 시위대가 그 운동장 앞에서 시위를 하고 이 광경이 자연스럽게 전국에 중계 때문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됐었죠. 네. 저희가 그 당시에 그 화면을 그 확보를 해서 앞서 저희가 방송을 잠시 내보내드렸는데요. 그때의 그런 그 경기가 그러면은 관중들도 자연스럽게 이런 그 경기를 중단되면서 나와서 이 시위대와 합류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예, 거치게 된 그랬습니다. 거거든요. 그만큼 그 국민들의 또 민중의 이런 그 요구가 그 정부에 대한 이런 불만들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아주 깊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 참 다행스러운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에서 다 그런 그 호응을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주산악회라든지 그다음에 소상공인회라든지 네. 그다음 농민회 뭐 그다음에 노동자회 여성회 이런 총합까지 합쳐서 그래서 각 그 단체마다 책임자가 있어서 그 책임자들과 연계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규합했던 거죠. 네. 자, 그 당시에 또 성직자들께서도 사실 참 역할이 크게 그 하셨던 걸로 특히 60민주항쟁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여러 가지로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서울 시위에서는 그 뭐 그 당시에 뭐 다른 시위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시위대들이 그 경찰에 쫓길 때 결국 피신을 한 곳이 명동성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화들도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신부님께서도 그 경남에서 특히나 성직자들 역할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성직자들이 그 정의구현 사재단도 그 당시에 결성이 됐었죠. 예. 성직자들 역할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특히 우리 가톨릭 신부들이 이렇게 60 항쟁을 놓고 말한다면 그 항쟁에 함께 했던 이유는 또 다른 깨달음이라고 그럴까요? 참 많은 역사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정치의 괴리,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의구현 사재단이 출범을 하고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이 교회의 대상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악을 행하는 사람이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 핍박을 하는 사람이든 핍박받는 사람이든 다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자유를 누릴 것인가 민주주의를 쟁취할 것인가 또는 평화 통일을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새롭게 자각을 한 계기가 됐다고 봐요. 네. 자, 신부님 그럼 그 당시에 이런 그 경남에서 60민주항쟁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정말 아까도 뭐 단체들만 하더라도 한두 개 단체가 아닌데 많이 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인물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저희 시청자들이 같이 아실 만한 분들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많은 분들이 같이 했는데요. 네. 특히 민주산악회 박홍기 네. 씨 그리고 상인협회 양서구 씨, 농민회 강병기 씨, 예. 그리고 여성단체 이경희 씨라든지 그리고 YMCA 전점석이나 허정도 씨 네. 그리고 노동자 쪽에서 참 많았어요. 네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 특히나 노동계에서 많이 참여를 하셨죠. 문성현 씨라든지 그다음에 이형석 씨,
주재석 씨, 여영국 씨 이런 분들 네. 다 그때 같이 했었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시간이 좀 다 됐어요. 저희 그 60항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또 여러 가지로 또 아쉬운 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것저것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마무리 말씀과 함께 좀 바람이 있으시다면은요. 예. 사실 6.29 선언이 있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됐구나. 네,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제 바람은 이제 30년 전 일이기 때문에 뭐 많은 젊은이들은 모르는 일로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6월 항쟁 당시 저희들이 가졌던 그런 민주화에 대한 열망, 그다음에 평화 통일에 대한 열망, 평등, 정의 구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계승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60 민주화 항쟁 당시에 경남에서 함께하셨던 칠원성당의 배진구 신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신부님 매년 6월이 되면은 아마 그날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다시 떠오르실 텐데요. 또 20주년 집행위원장을 하셨고 또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서 30년을 맡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신부님도 그 당시에 검은 머리가 지금 어느새 흰 머리가 다 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